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드로스. 필로타스는 이렇듯 자기에게 감시에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안티고네를 만나 왕에 대한 불만과 오만불손한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고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마구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필로타스에 대한 충분한 단서를 잡았지만 파르메니오의 충성을 믿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 부자의 명성과 세력을 두려워해서였던지 아직은 잠자코 있었다. 이 무렵 칼라스트라 태생의 마케도니아인 림누스란 자가 알렉산드로스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자랑하고 있던 니코마쿠스라는 젊은이를 이 음모에 끌어넣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 음모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모를 자기의 형 발리뉴스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발리뉴스는 필로타스를 찾아가서 왕에 대한 중대사가 있으니 자기를 왕에게로 좀 데려가다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필로타스는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왕이 다른 중대한 정무로 한창 바쁘니 만나뵐 수 없다며 좀처럼 그들을 왕에게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형제는 다음날 다시 필로타스를 찾아가서 애완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두 번이나 거절당한 형제는 필로타스의 충성을 의심하고는 다른 장군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왕을 만나게 됐다. 왕을 만난 형제는 우선 림누스의 음모를 이야기하고 이어 필로타스의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들이 두 번씩이나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무시를 당하였다고 말하고 필로타스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노발대발했다. 림누스를 잡아오라고 병사를 보냈는데 림누스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만 죽여버렸다는 말에 음모의 증거를 잃었다고 생각한 왕은 한층 더 불안해졌다. 왕은 필로타스가 무엇보다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전부터 그를 미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사람들은 일제히 칼라스트라의 림누스가 혼자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꾸몄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자는 오스아비아에 지나지 않으며 위에 어떤 큰 세력이 있어 그의 사주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왕을 암살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는지를 알아보면 그놈들이 꾸민 것일 테니 부른 자들부터 샅샅이 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혹에 왕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안 그들은 필로타스가 음모의 장본인임에 틀림없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하여 필로타스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왕의 신복 장군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왕은 장막 안에서 듣고 있었다. 그때 필로타스가 비참한 목소리로 헤파이스티온에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렇게 호통을 쳤다. 이놈 필로타스! 너 같은 마음이 약한 놈이 감히 어찌 그런 큰 흉계를 꾸밀 수 있었느냐? 필로타스를 처형한 후 곧 메디아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오도 처형했다. 파리오메니오는 부왕 필리포스를 도와 많은 업적을 쌓았으며 원로 공신들 중 그가 가장 강력하게 아시아 원정을 알렉산드로스에게 권고한 사람이었다. 그의 세 아들 중 둘은 이보다 먼저 원정에서 전사했고 필로타스는 셋째 아들로서 그는 이번에 부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비정한 행동을 보고 많은 왕의 측근 장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티파테르는 몹시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 안티파테르는 아이톨리아인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어 상호부장을 체결하였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오이니 아다이가 씨가 그들 손에 파괴됐다는 말을 들은 알렉산드로스가 꼭 그 원수를 갖겠다고 한 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얼마 안 되어 클리투스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얼핏 들은 사람들에게는 필로타스 사건보다도 더 참혹하게 생각된다. 하지만 원인과 시점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왕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한 일에 의하여
범한 실수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해안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리스의 과일을 왕에게 진상했다. 왕은 그 잘 익은 색깔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클리투스를 불러 그것을 보이고 나눠주려고 생각했다. 클리투스는 그때 공교롭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왕에게로 왔다. 그런데 제사에 쓰려고 술을 끼얹어 둔 양 3마리가 그를 따라왔다. 그것을 안 왕은 점술가 아리스탄테르와 스파르타인 클레오 만티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은 좋지 못한 전주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왕은 곧 클리투스를 위해 제사를 드려 신들의 노여움을 풀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은 사흘 전에 꿈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다. 그것은 클리투스가 이미 죽은 파르메니오의 아들들과 함께 검은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본 꿈이었다. 그런데 클리투스를 위한 제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연회장에 나타났다. 왕이 디오스쿠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였다. 주연은 한참 물이 익어가고 프라니쿠스라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에 의하면 피에리온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는 프라니쿠스는 최근 야만족에게 패배를 당한 장군들을 조롱하는 노래였다. 노인들은 그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노래의 작사자와 가수를 동시에 비난했다. 그러나 왕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어서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클리투스는 벌써 만취가 되어 있었고 전성이 노하기 쉽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으므로 아주 노발대발했다. 그는 오랑캐 야만인과 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케도니아인을 모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장군들은 운이 나빴을 뿐 지금 비웃고 있는 녀석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입술에 침을 마르도록 떠들어댔다. 이것을 본 왕이 클리투스는 비겁과 불운을 혼동하여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클리투스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쳤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그 비겁한 행동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스피트리다테스의 칼에 등을 돌리고 있던 분을 구해드렸습니다. 또 마케도니아인의 피와 상처덕택으로 대왕이 되셨으면서도 자신이 암몬 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부왕 필라포스를 모른다고 하시는군요. 이 말에 알렉산드로스는 크게 놓아요 호통을 쳤다. 도대체 너란 놈은 늘 나를 그렇게 중상하여 마케도니아군을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어 클리투스도 지지 않고 외쳤다. 이렇게 된 이상 괜찮고 안 괜찮고가 다 뭡니까? 수고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만 것을 보니 마케도니아인이 메디안에게 매를 맞고 왕을 만나는데 페르시아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죽은 사람들의 팔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를 정도입니다. 클리투스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내뱉자 왕의 측근들이 그를 향하여 일제히 일어서서 욕설을 퍼붓다. 또 연로한 사람들은 이 소송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왕은 파레디아인 크세노도쿠스와 콜로폰인 아르테미우스를 돌아다보며 물었다. 그대들에게는 그리스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인 듯이 행세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나 클리투스는 지지 않고 왕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달라고 덤벼들었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이 연회석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자유인은 초대하지 말고 페르시아인의 허리띠와 흰 저고리를 보고 굽실거리는 오랑캐들이나 노예들을 초대하여 그 가운데 묻혀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왕은 더 이상 노여움을 들을 길이 없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어 냅다 던지고는 단검을 찾았다. 그러나 친위병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미 단검을 감춰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주위에 모여들어 고정하시라고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마케도니아어로 근위병을 불렀다. 이것은 대소동이 일어났다는 신호였다. 그는 나팔수에게 근위병들이 모이도록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였으나 그가 쭈뼛거리며 선뜻 응하지 않았으므로 주먹으로 그를 때렸다. 그러나 이 나팔수는 진영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은 최고 공로자로서 나중에 표창됐다. 클라투스는 연회장에서 쉽사리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측근 장군들이 겨우 떠밀다시피 하여 연회장 밖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클리투스는 다른 입구에서 오만불순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에우리피데스의 안드로마케의 시구를 읊으면서 다시 들어왔다. 오, 그리스에는 그 얼마나 엄격한 규율이 있느뇨. 그러자 왕은 호위병이 들고 있던 창을 빼서 클리투스가 가까이 다가와 입구에 커튼을 막 쳐들려고 하는 순간 그를 찔렀다. 그러나 클리투스가 신음하며 쓰러지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왕은 즉시 분노가 사라지고 지정신이 들었다. 그는 근신들이 당황해하며 잠자코 서 있는 것을 보자 시체에서 짱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그것을 친위병들이 덤벼들어 간신히 제지하여 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알렉산드로스는 몹시 탄식하며 그날 밤을 보냈고 다음날은 울며 슬퍼했고 지쳐 말도 못하고 누워서 무거운 한숨만 쉬고 있었다. 측근 장군들은 왕이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러나 왕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점술가 아리스탄데르가 클리투스에 관한 꿈과 전조를 상기시키고 이미 그것은 옛날부터 운명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때서야 왕은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인 철학자 칼리스테네스와 에브데라인 아낙사르쿠스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사람 중 칼리스테네스는 윤리학의 기초를 두고서 설득하려 하였다. 그는 원리를 풀이하며 암시적인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야기를 유도하였으며 우여하슬로서 고통을 주지 않고서 슬픔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낙사르쿠스는 철학에 있어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고 그의 동시대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데 평판이 높은 사람으로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모으고 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께서 이게 웬일이십니까? 대왕께서 이제 누에처럼 몸을 던지고 누우셔서 눈물만 흘리시고 인간의 법률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니. 승리의 결과 지배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몸이니 폐하께서야말로 인간의 법률이 되시고 정의의 기준이 되셔야 할 터인데 이렇듯 어리석은 풍설이 두려워서 누에처럼 쭈그리고 계신가요? 그리고는 알렉산드로스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다시 말을 이었다. 제우스 신께서 그의 손 하나하나에 정의와 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모두 인간의 법에 의해서도 신의 법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은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낙사르쿠스는 이와 같은 논법으로 왕의 슬픔을 덜어주었지만 왕에게 과거보다도 더 대담하게 법을 지키지 않을 경향을 조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과 이상하리만큼 뜻이 맞았으므로 왕은 엄격한 성격 때문에 진작부터 정이 떨어진 칼리스테네스와는 이야기하기를 싫어하게 됐다. 언젠가 연회석상에서 계절과 날씨가 화제가 됐을 때 칼리스테네스는 이곳이 그리스보다 날씨가 춥고 건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했다. 그리고 아낙사르쿠스가 그렇지 않다고 몹시 반대하자 칼리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의당 선생은 이곳이 그리스보다 더 따뜻하다는 말에 찬성해야 되겠지요. 그리스에서는 해질 외투로 가장 추운 겨울을 나셨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두꺼운 털을 외투를 3개씩이나 겹쳐 입고 계시니까. 이 말에 아낙사르쿠스는 화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칼리스테네스가 다른 궤변학자들과 주중자들의 심한 지시를 받게 된 것은 그가 학식이 넓고 깊어서 청년들로부터 열렬히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이가 든 사람들로부터도 그 생활태도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의 생활은 단정하고 준엄하며 검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의 초대를 받고도 거절하는 때가 많았고 참석하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무뚝뚝한 태도를 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게다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칭찬한다거나 기뻐하는 듯한 기색을 일체 보이지 않았으므로 알렉산드로스도 그에 관하여 이렇게 평한 적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도 모르는 철학자를 나는 싫어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어느 연회석상에서 칼리스테네스는 그의 잔이 돌아올 때 마케도니아인을 칭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 근사하게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그에게 꽃다발을 던졌다. 그러자 알렉산드로스는 에우리피데스의 좋은 주제라면 연설을 잘하는 것은 문제없다 라고 하는 시구를 인용하며 다음같이 청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케도니아인들의 단점을 비판하는 웅변을 토해보시오. 마케도니아인들이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러자 칼리스테네스는 마케도니아인에 관한 많은 단점을 극명하게 지적하고는 그리스의 대군이 빌리포스의 세력 증대의 원인이란 점을 명시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결론졌다. 내일 안시에는 가장 악한 자가 존경을 받는다. 이 연설은 마케도니아인들 사이에 그에 대한 격렬한 증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알렉산드로스도 칼리스테네스는 웅변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대한 원한의 증거를 보여준 것을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가 헤르미푸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낭독일을 맡고 있던 칼리스테네스의 서생 스트로이부스라는 자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칼리스테네스는 자기가 왕의 미움을 점점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전을 물렀을 때 일리아데이는 위대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덕행에 있어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건만 이라는 시구를 두서너 번 되풀이하여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스트로이부스는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칼리스테네스는 웅변술에는 능력도 있고 위대하였지만 판단력이 없었다고 지적한 말은 지당한 말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철학자답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으며 마케도니아인 중 가장 훌륭한 중신들과 연장자들도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한 말을 솔직히 말하였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예식을 없애게 하여 그리스인과 알렉산드로스를 큰 수치에서 건져내었지만 그 자신은 왕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하였다고 하여 파멸을 초래하게 됐다. 미틀레네인 카레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향연석상에서 왕이 먼저 한 잔 들고 그 잔을 근신 하나에게 내밀었다. 그 신하가 그것을 받아들고 제단 쪽을 향하여 일어서서 마셨다. 그리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 왕에게 키스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로 그렇게 했는데 칼리스테네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잔을 들자 왕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헤파이스티온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칼리스테네스는 술을 마시고 나서 왕에게로 키스하러 갔다. 이때 검약가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데메트리우스가 이렇게 말했다. 전하, 키스를 허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이 전하께 경배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왕은 키스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칼리스테네스도 큰 소리로 다음같이 말하였다. 그럼 저는 전하의 키스를 못 받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듯 왕가의 불화가 점점 심해지자 맨 먼저 헤파이스티온이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다. 칼리스테네스는 자기에게 경배의 절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왕도 그 말을 믿게 됐다. 이 밖에 또 리시마쿠스와 하그논 같은 사람들도 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저 철학자는 전제 정치를 타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며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주위에는 많은 청년들이 몇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 자기들만이 유일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다. 18